혹시 요즘 특별한 이유 없이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안하고 초조하지 않으신가요?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손에 잘 안 잡히고 그냥 막연하게 걱정만 될 때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가 그 불안의 정체를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보게 해줄 겁니다. 이번 탐구의 목표는 명확해요. 현대인의 불안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지 그 뿌리를 파헤쳐보고 그 불안에서 벗어나서 뭐랄까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무기로서 철학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알아보는 거죠. 자, 그럼 이 흥미진진한 여정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 다룰 내용은 우리가 불안을 대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보통 불안하면 정신과를 찾거나 상담을 받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자료는 정반대의 주장을 합니다. 불안은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뇌가 아주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라고요. 그리고 그 본능적인 신호를 넘어설 수 있는 길을 제시하죠. 그 첫 문장이 정말 도발적이에요. 이유 없이 불안한가? 축하한다. 당신의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증거다. 아니, 불안해서 힘들어 죽겠는데 축하라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더라고요. 그렇죠. 보통은 부정적인 감정은 어떻게든 없애려고 하니까요. 하지만 이 자료의 핵심 관점은 이겁니다. 인간의 뇌가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철저히 생존을 위해 설계되었다는 거예요. 행복은 생존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그냥 옵션일 뿐이라는 거죠. 아, 그 유명한 원시시대 비유가 여기서 나오는군요. 네, 숲에서 바스락 소리가 들릴 때 네, 에이 귀여운 토끼겠지 했던 긍정적인 조상님은 맞아요. 호랑이다 튀어 라고 외쳤던 그 비관적이고 겁 많은 조상님만 살아남아 자손을 남겼다는 이야기요. 결국 우리가 바로 그 프로 겁쟁이들의 후손이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에는 그 겁쟁이 조상들의 유전자가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항상 최악을 가정하도록 설계된 거죠. 자료에서는 이걸 24시간 재난경보 시스템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뇌는 지금이 안전한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원시시대의 생존 모드로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 뇌는 아직도 정글에 살고 있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상사의 찌푸린 얼굴, 늦어지는 메시지 답장, 심지어 통장 잔고의 작은 변화까지도. 네네. 뇌는 이걸 전부 죽음의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원시시대의 호랑이처럼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불안의 실체가 바로 이것이라고 지적해요. 당신의 유전자는 당신의 행복에는 뭐랄까 1도 관심 없고 오직 당신의 생존에만 관심 있다는 냉정한 사실을 상기시켜주죠. 뇌가 그렇게 피곤하게 산다니 좀 억울한데요. 생각해보면 동물들은 우리처럼 불안해하거나 우울해하지 않잖아요. 자료에서도 사자가 내일 뭐 먹고 살지 이런 고민으로 자살하는 경우는 없다고 단언하거든요.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 이유가 동물에게는 본능이라는 완벽한 소프트웨어가 태어날 때부터 설치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요. 배고프면 사냥하고 졸리면 자고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냥 입력된 코드대로만 살면 되니까 불안이 끼어들 틈이 없는 겁니다. 반면에 인간은요? 자료에서 인간을 운영체제 없이 태어난 깡통 컴퓨터에 비유한 게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본능이라는 자동 내비게이션은 거의 사라졌는데 영향력을 확장하고 싶은 강력한 의지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성능 스포츠카 엔진을 가졌는데 내비게이션도 운전법도 모르는 상태. 맞습니다. 엔진은 계속 가한 말이야 하고 굉음을 내는데 정작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인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이 없다는 이 거대한 자유와 공백, 이것이 바로 인간을 미치게 만드는 근원적인 불안이라고 분석하는 거죠.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자유는 공포이자 지옥이다. 이 문장 하나가 핵심을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 자유를 원하는데 사실 그 무한한 자유가 우리를 마비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텅 빈 공백과 공포를 견디지 못한 인간은 무엇을 할까요? 여기서 자발적 노예라는 좀 충격적인 개념이 등장합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남이 정해준 정답에 복종하는 편안함을 택한다는 겁니다. 생각하는 게 그만큼 고통스러운 일이군요.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거든요. 반면 누군가 이쪽으로 가 하고 정해준 길을 따라가는 건 아주 쉽고 안정감을 주죠.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주인을 찾아 나선다는 거군요. 자료에서 제시하는 예시들이 아주 현실적이에요. 첫째로 신이나 운명에 기대면서 제 인생 좀 책임져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 그렇죠. 모든 책임을 떠넘겨버리는 거죠. 혹은 유행이나 대세를 보면서 남들 다 하니까 나도 해야지 하고 따라가는 거요. 내 판단을 유보하고 다수의 선택 뒤에 숨는 겁니다.
가장 흔한 건 아마 부모나 사회적 시선을 주인으로 삼는 거겠죠. 이 나이엔 결혼해야지, 이 정도 차는 타야지, 이런 생각들이요. 그건 결국 주체적인 삶이 아니라 타인이 짜놓은 알고리즘대로 움직이는 NPC의 삶이라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리가 불안한 진짜 이유가 드러나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당신 삶의 운전대를 남이 쥐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조수석에 앉은 사람은 운전자가 절벽으로 갈지 벽에 부딪힐지 알 수 없으니까 늘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내 삶의 통제권이 나에게 없다는 그 인식, 그것이 불안의 핵심이라는 통찰입니다. 듣다 보니 좀 암울한데요. 우리 뇌는 원래 불안하게 설계되어 있고 자유는 공포스럽고 그래서 결국 남의 노예로 산다니. 그럼 이 불안의 굴레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아주 강력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게 바로 철학이군요. 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철학은 우리가 아는 그런 어려운 학문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철학은 바로 해석의 권력입니다. 세상이 나에게 던지는 고통, 시련 같은 무작위 데이터를 내 마음대로 편집하고 재창조할 수 있는 최고의 권한이라는 거죠. 해석의 권력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해를 돕기 위한 아주 극적인 예시가 나옵니다. 당신이 파산해서 20억 빚더미에 앉았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와,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그렇죠. 이 파산이라는 사건, 즉 데이터는 똑같이 주어집니다. 이때 철학이 없는 노예는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나는 망했다. 신이 나를 버렸다. 인생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정확합니다. 그 결과는 자살 혹은 알코올 중독, 파멸로 이어지겠죠. 그런데 자신만의 철학이 있는 주인은 이 데이터를 완전히 다르게 해석합니다. 이것은 데이터다. 자본주의의 밑바닥을 경험할 아주 희귀한 기회다. 이 고통을 연료 삼아 나는 더 거대한 괴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사건의 의미를 스스로 재정의해버리는 거죠. 사건은 똑같은 파산인데 해석 하나로 결과가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네요. 바로 그 차이를 만드는 게 오직 해석뿐이라는 겁니다. 결국 철학이란 텅 빈 내 머리에 남의 매뉴얼이 아닌 내가 직접 만든 나만의 매뉴얼을 주입하는 작업인 셈이죠. 그래서 이 자료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군요. 지금 당신이 불안한 것은 상황이 나빠서가 아니라 아직 당신만의 법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요. 네, 입법부가 없는 국가가 혼란스럽듯이 내면의 자신만의 법, 즉 판단 기준이 없는 개인의 삶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비유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스스로 옳고 그름, 행복과 불행의 기준을 정했는가? 아니면 아직도 SNS 피드를 보면서 남의 법을 훔쳐보고 있는가라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죠. 마지막으로 두 가지 삶의 방식을 대비시킵니다. 하나는 표류, 철학이 없어서 파도에 그냥 휩쓸리는 삶이죠. 어디로 갈지 모르니 매일이 공포겠네요. 그렇죠. 다른 하나는 항해하는 삶입니다. 철학이 있어서 목적지를 향해 파도를 직접 가르는 삶이죠. 그런 사람에게 태풍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동력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 태풍마저도 나를 더 빨리 가게 해줄 바람이다 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겁니다. 이것은 삶의 태도에 대한 근본적인 선택을 요구하는 거죠. 불안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을 것인가 아니면 내면의 해석 권력을 통해 통제할 것인가. 자, 오늘 이야기 정리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불안의 정체가 생존을 위한 뇌 경보 시스템이라는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신호였죠. 그리고 인간에게 주어진 거대한 자유가 오히려 고통의 근원이 될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기준에 기대는 자발적 노예의 삶을 선택한다는 것을 살펴봤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철학, 즉 해석의 권력을 통해 세상에 던지는 사건들을 나만의 방식으로 재정의하고 삶의 운전대를 되찾아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파산도 누군가에겐 끝이지만 누군가에겐 위대한 서사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처럼요. 이 자료는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하나의 묵직한 질문을 남깁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평생 본능과 세상의 노예로 살며 불안에 떨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신이 되어 당신만의 세계를 설계할 것인가?